네, 평창 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경봉 92호로 내려온 북한 예술단원들은 묵호항에서 하루를 묵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응원단을 포함한 28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육로를 이용해서 남측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런 행보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김철웅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만경봉호로 와서 네. 동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좀 내려서 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네. 배에서 내리지 않았고 오늘 이제 잠시 얼굴을 좀 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어제 내리지 않아서 좀 사실 궁금증도 많았고 오늘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저도 아침 뉴스를 통해서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그걸 보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예. 물론 뭐 현성월 단장도 물론 보았지만 뒤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 다들 걸음씨가 군인 걸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남성들의 걸음도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들이 모란봉 악단의 얼굴들이 비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면 제가 뭐 많은 경우에 우리 언론에도 많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모란봉 악단이라면 김정은의 친위 예술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친위 부대인데, 그런 친위 부대가 오냐 마냐의 논란이 꽤 많았던 예술단입니다. 예. 그 모란봉 악단이 도착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4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된 대로 내리질 않았거든요. 이 모습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 평양역에서 출발해서 원산을 거쳐서 그 묵호항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예. 복장이라든지 김여정까지 출동하는 이걸로 봤을 때는 벌써 신년사 이전에 평창을 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선동 작전이다. 예. 그 핵심 대상은 누구냐? 또 미국과 전 세계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그 치밀한 작전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물론 그 모란봉 악단이 뭐 현역 대자 뭐 현성월도 있지만 그 요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분은 그 평화 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는 건데 선수는 별로인데 선수는 92개국에서 2,900여 명이 옵니다. 예. 세계적 스타디오인데 그거는 스파트라이트를 못 받고 어떻게 했든 간에 전 세계 언론과 대한민국이 북미 간의 대결 프레임을 보고 또 만경봉호라는 아주 정박해서 취재가 용이하고 거기서 논란이 벌어지기 아주 용이한 그런 수단, 아니 평소에대로 경의선 육로로 와서 현성월이 왔던 것처럼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번 만경봉 92호를 통한 현성월을 비롯한 그 예술단 본진 이 행보는 예. 그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은 김정은의 아주 각별한 관심과 또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큰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우리 30년 전 서울 올림픽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니까 이 고도의 정치 군사적인 게임인 동시에 예.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아주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중요하죠. 앞으로 이런 일련의 행사와 행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예.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모란봉 92호를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사실 이번 그 동계 올림픽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예. 정치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틀이 남은 만큼 단순히 평창 올림픽이 남북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만경봉호가 들어오고 지금
그동안 있지 않았던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단순히 올림픽이 남북 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철저히 계획된 선동의 어떤 그런 하나의 행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승적으로 좀 평화 올림픽을 그렇죠. 치러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경봉호로 오겠다라는 걸 박람 이틀 전에 통보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어떤 우리 자체적인 오이사 제재도 균열이 가게 하고 그게 결국 미국에게도 조금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다 그럼 계획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양의 수뇌부 김정은을 비롯한 거기도 전략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가장 그 뒷골을 땡기는 그 아픔이 뭐냐면 점점 다가오는 국제 공제와 이 돈줄을 막아서 예.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겉으로는 뭐 화려한 척 웃지만은 속으로는 진짜 어떻게 체제 위협이 이대로 가다가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국제 공제 중국까지도 포함이 된 그런 그 압박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 네. 촉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마침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다. 구멍이라는 것은 오이사 제재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의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육해공으로 다 오고 그 다음에 김영남은 또 고려항공까지 뭐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한 번에 예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구멍을 키우는 거는 크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고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른바 그 우리 측의 그 선의를 악용하기 위한 이른바 길들이기에 가까운 네. 예. 그런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수용하는 거는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겁니다. 예. 핵미사일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건 무슨 미녀 응원단이든 예술단이든 모란봉학단이든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안목도 견지해가면서 우리 또 균형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가 강화된 그것을 압박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막 보기 시작하는 시점에 예. 우리 스스로 구멍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자주 만들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달성하려는 이런 목표를 생각해 가면서 북측의 의도를 알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까지도 구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창 이후까지도 대비한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김정은 신년사 이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창 이후에 한반도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내일 공연도 잘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공연 내용이 아직까지는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북측은 지금 우리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예. 남측 노래가 많이 있을 네. 것이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남측 노래가 뭐 뻔히 지금 기대되는 게 있는데 과거에 북한에서 금지를 했다가 해금을 한 곡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20, 30년대 유행가로서 같이 불렀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지 예. 뭐 항성예터라든지 이런 곡들이 금지곡으로 돼 있다가 그 유명한 그 김연자 씨의 공연, 평양 예. 공연에 의해서 김정일에 의해서 이걸 왜 못 부르게 해금해 해가지고 해금이 된 2002년도에 해금이 된 아주 그런 곡들이 있는데 금지를 해제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곡 때문에 그 전에는 그 곡 때문에 감옥까지 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해금이 되면서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이런 노래를 중심으로 오지 않겠냐.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북한이 그러니까 남측 사람들이 관객을 의식을 했다면 조금 더 나간다면 저는 싸이 강남 스타일로 예. 혹시 근데 그대로 원곡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북한식으로 편곡을 해서 기대되는데요. 예. 편곡을 해서 혹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곡은 전 세계가 아는 남한 곡이기 때문에 그 예. 곡 정도는 그들은 지금 여기 온 목적 이상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레파토리를 넘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자유로움을 좀 홍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자유로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네. 복장도 좀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내리는 거 보고 그 북한에서 출발하는 걸 보니까 네. 똑같은 복장에 네. 똑같은 모자에 네. 사실 뭐 표정도 다 비슷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 어찌 됐건 일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배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그 배에서 이제 하루를 자고 앞으로 그렇죠. 또 며칠은 더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만경봉호는 사실 제일 먼저 80년대 북성선으로 유명한 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북한에서 건조한 배였는데요. 예. 차츰 가면서 북한이 이 배는 노후화됐고 점점 다른 배로 해야 되는데 만경봉호 있고 만경봉 91, 92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건조를 하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 저청년에다가 우리가 이때껏 도와줬는데 나라가 힘드니 예. 저청년에서 한번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저청년에서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그 핫했던 버천보 전자악단을 일본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금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버천보 전자악단이라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아꼈던 북한의 최초의 전자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악단이 일본 공연을 성사시키면 저희들이 모금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라고 해가지고 당시 첫 번째로 버천보 전자악단의 얼굴을 알린 사건이 버천보 전자악단의 일본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 공연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히트를 합니다. 예.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배우들이 일본 사람들이 하도 시계를 채워줘가지고요. 여기에 이만큼 손 끝에까지 시계를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다는 엄청 인기가 있었죠. 어. 당시에. 그래서 일본 노래를 또 당시에 많이 불렀고. 예. 그래서 그때 91년도에 히트를 해가지고 400억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400억. 400억, 예, 400억이라는 돈을 모금해가지고 건조한 선박이 바로 청진에 있는 한북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서 한 선박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죠. 예. 92년도에 만경봉호 91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배가 바로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가 버천보 전자악단의 공연 회비로 만들어진 배가 이번에 삼지연 가린악단을 실러 날랐다. 예. 어찌 보면 약간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예술 정치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배에서 그러니까 예술 단원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음식이랑 기름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어제 좀 통일부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해 어제 주시죠. 통일부에서는 처음에는 식자재, 유류 등을 네.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과연 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수정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그다음에 유엔으로부터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사실 예. 만경봉호의 입항도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오이사 조치에 따른 제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예를 해서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나 유엔과 긴밀히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위반하는 사례는 없도록 지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DMZ도 상당히 문제가 될 때 예. 그 NLL도 그렇고 그 북한식 용어로 이제 DMZ나 NLL 무실화 책동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한 게 무실화 무실화 책동. 책동. 무실화. 무실화. 실질적인 효력이 없도록 하게.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통로로 오는 그 행보는 보면은 예. 사실상 이른바 제재 무실화 책동이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제재 무실화 책동이란 뭐냐면 실효적으로 아무 제재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타는 키에 돼 있거든요. 저렇게 큰 예. 배가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배를 키워야죠. 그거는 어떤 국제 해상 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예. 기본적인 룰인데
이거 완전히 무너진 거 뭐 꺼놓은 지 뭐 6개월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서 묵호항에서 정박하고 있는데 지 배는 지금 국제사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원산항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 배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뭐 특히 유류 같은 거는 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제 유엔 제재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에 유류를 실어준다든가 먹는 거야 편의 제공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북한이 노리고 사실상 제재 무시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성공은 성공 그거고 예. 제재는 제재다. 이걸 같이 섞어가서 비빔밥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뭐 비빔밥 제공할 수는 있죠 거기다가. 네. 근데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이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처벌로 가고 제재로 가고 그러나 선의로 이런 평화 제전 스포츠 제재는 좋다. 근데 거기다가 정치적 요소를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비빔밥도 너무 많이 고추장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천천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음악 정치적인 그런 선동 정치적 용어를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우 박사님, 제가 사실 만경봉호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북한이 통보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정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배는 정박에 있을 때 시동을 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계속 난방을 해야 되고 전기 시대. 당연히 유류가 필요할 테고 그걸 우리가 그러면 공급을 해주나 마느냐가 당연히 그 자연적으로 만경봉호를 타고 온다고 통보를 했을 때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이런 걸 사실 북한이 모를 리 없고 만경봉호가 왔다가 바로 갔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도 아니고 굳이 며칠간 정박을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단순히 우리 524 제재 이외에 미국과 이 안보리 제재의 어떤 위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북한이 만경봉호로 이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 예술단을 우리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북한이 선전한 것과 다른 우리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이 혹시라도 이탈할 가능성 등등을 우려해서 예. 배에다 어떻게 말하면은 모아놓고 예.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또 오늘 이제 대부분이 280명의 응원단들은 또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논리는 조금 무색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육로로 오기로 맨 처음에 합의를 했다가 이틀 전에 만경봉호로 오기로 했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 정부가 만경봉호로 오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츰차츰 조금씩 이제 제재의 틀을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에 예. 대한 시험을 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만경봉호는 국제사회에 아직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입항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법적으로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를 이미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전하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장면, 그다음에 한국과 유엔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장면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경봉호로 지금 이 예술단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우리한테 득이 되는 예전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과 실무 접촉을 할 때 육로를 추천을 했고 예. 왜냐하면 항공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배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재에 상관이 없는 이제 육로를 요청을 했던 거고 북한 쪽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예. 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육로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만경봉호로 들어오겠다고 바꾼 것인데요. 그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뭐 만경봉호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 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좀 증가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히 뭐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만경봉호의 숙식은 예.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예술단원들의 탈출이나 이런 관리 차원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경계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나친 관심, 음. 현성월 씨 때 결국에는 현성월 단장의 어떤 뭐 어떤 엄청났죠 그때. 메뉴까지도 아주 예. 예,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예. 패션은 물론이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예술단이나 음악단의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너츠를 최대한 극소화해서 마지막에 빵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감을 증폭시켜서 그 효과를 최대한 보려는 북한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단원들 입장에서도 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숙소가 훨씬 편하지 훨씬 않을까 편하고 싶어요. 사실 예술인들은 컨디션이 최고라서 예. 연주하기 전 리허설 정말 신경이 가장 예민한 그 시점이라서 자기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열악한 그것도 배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숙식한다는 것은 그런 전략이 아니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피아니스트시니까 네. 이제 공연을 이틀 앞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한 3일 정도 되는 날 잠을 흔들리는 배에서 잔다는 건 사실 컨디션에 좀 영향이 있나요? 많이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 사실은 이 공연이라는 것은 그 1시간 내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순간 예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을 위해서 3일 전 아니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흔들리는 배에 재운다는 것은 사실 예술인,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의 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오고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내심, 속내로 뭔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예. 그게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란봉악단 이러면 북경 뭐 다 다녀왔어요. 국제사회. 그다음에 이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에 노출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느냐, 신념을 바꾸느냐, 행동 바꾸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에 경제시찰단이 와가지고 눈이 두 개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막 보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행보를 이렇게 최근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피드백이 빨라졌어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게 돼서 북한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지금 만경봉호에 숙식을 하고 하는 그런 깜짝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이 꼭 내부 요원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미 단속은 하고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은 또 사상 검증을 또 받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이건 뭔가 지금 마음이 휙 돌아서 갖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평양이 생각하는 건 너희들은 작전 명령을 받아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전의 효과를 100% 달성하고 와라. 그럼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거에 작전원이네요, 일종의. 작전 요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복장은 군복 아니고 예술복을 입었지만은 예. 행사하는 모든 걸 그리고 이 레파토리 자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공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배에서 내려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묵호항에 들어온 만경봉호 앞에 반기는 우리 시민들도 있었던 반면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좀 상당히 거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북측에서도 굉장히 큰 비난이 나오고 일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사실 하나로 사실 모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기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은 예. 올림픽의 안전적인 개최를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남북 관계의 개선이 근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또 비핵화 대화의 가능성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북한이 그동안 해온 각종 도발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민주국가인 만큼 어떤 한 방향으로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렵지만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제 뭐 세련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이 과연 본인들이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민주국가인 만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정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물론 민주국가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시위 결사의 뭐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만큼 모두의 행동은 자유지만 예. 제가 북한에서 처음 온 남조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예. 제가 그 예술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의도는 어떻게 됐지만 예. 처음 밟아보는 어떤 그 동족의 땅이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식의 어떤 여러 가지 통일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은 충분히 하지만 그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예.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의 그 아젠다 세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그 현장에 그런 시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위 인원이 많지는 않죠. 근데 그거 200. 외국 언론이 예. 그 장면을 이제 부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의 핵과 미사일과 뭐 남남 갈등이나 북미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미디어의 영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는다. 예. 그거를 막 그 과거에 반미 감정이 촉발될 때도 미송조기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현역 장성이 눈물을 흘리고 미군 장성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가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의 근본 정신과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지 과도하게 특정 지역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응원단이 이제 넘어옵니다. 229명이고 지금 응원단 외에도 뭐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지금 기자단도 같이 오고요. 민족올림픽위원회 뭐. 근데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은 역시 응원단입니다. 응원단 분들이 오면 뭐 흔히 사실 저는 미녀 응원단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 여자 응원단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응원단 분들의 모습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녀 응원단이라는 그 단어는 남한이 만들었습니다. 예. 네. 북한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예. 그런데 남한의 어찌 보면 관심이 북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응원단의 효과는 자기들이 또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의외의 것에서 오히려 빵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게 점점 가면서 응원단이 안 예뻐집니다. 처음에는 이설주가 끼었던 예술단이 그 응원단은 상당히 이뻤었는데 예, 예. 안 이뻐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로비를 하다 보니까 덜 이쁜 친구들이 끼는 거죠. 고위층 자제분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상관없는 분들이 조금 끼다 보니까 약간 그 인물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예. 여기에 선발이 되려면 일단 제일 먼저로 기본적으로 예술 계통의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이런 곳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미모적으로 뛰어나니까 그 위주로 뽑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중앙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조쿠 중에 가장 최조쿠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느끼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응원단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되는지 그 훈련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가 남한에 가서 해야 될 행동 규칙 또 그리고 특별히 남한의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준칙을 가장 심하게 받는다고 제가 알고 멘트도 있습니다. 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오는. 그렇죠. 무조건 어떤 멘트든
장군님, 수령님이 들어간 멘트를 무조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습을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물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드팀없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도 홍보를 하는 일환으로서 응원단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로비를 해서 올 정도면 좀 설레는 마음도 좀 안고 오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근데 드는데요. 그 어리둥절한 눈빛은 아니다. 시골에서 뭐처럼 서울 올라오면 어리둥절하잖아요. 예. 근데 어리둥절 눈빛이 아니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장군님, 수령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민족인 경사인 겨울치료 올림픽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나만 대한민국의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과거처럼 뭐 이게 김정일 사진 거북한 보고 그런 뛰어내려갖고 울고불고 예. 난리친 네.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어떤 인상을 받게 하는 거는 그 이른바 바디 랭귀지 예. 어떤 그 눈빛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건이가 그 첫 그 남북 고위급 회담회 때 뭐라고 했냐면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국회 연설하기 전까지 막 인상 쓰다고 있다가도 카메라만 딱 되면 싹 웃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노출이 돼서 그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할 때의 표정과 예. 그다음에 자기끼리 있을 때 낙담하는 표정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고도로 준비되고 연출된 메시지다. 그래서 응원단이 뭘 응원하냐? 자기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응원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른바 그 통남 복미 예. 그러니까 미국과 적대적인 구도를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할 거다. 그래서 의외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도 경기도 응원을 하고 과연 미국이 참가하는 그런 그 응원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남북 아이스하키 팀이나 이런 거 자기 선수들 하는 건 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상당히 남북이 하나다라는 거, 우리 민족끼리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해주는 메시지 전략단이다. 미녀 응원단은 아니고 아까 미녀 메시지 기준이 많이 전략단.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메시지 전략단이다. 그래서 예. 숨어 있는 코드 자체가 과거처럼 뭐 아주 상투적이고 눈살 찌푸리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길들이기 차원에서 뭔가 어쨌든 기분 나쁘면 과감하게 뭐 한 경기를 뭐 응원 안 간다든지 예. 그런 돌출 행동 가능성은 늘 있다. 그래야 뉴스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김철욱 그 의원님의 예. 어떤 위원님의 어떤 그 생각이 공감이 되는 게 예술 계통의 단원들을 뽑는 이유가 포커페이스 관리를 돼요. 무대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어떤 그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에 잡혀도 그 눈빛이나 그러니까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놀라도 놀라지 않은 척, 예. 또 안 놀라도 놀란 척을 할 수 있는 포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그 출신들의 어떤 그 응원 단원들을 뽑는 거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네들은 아마 여기 말로만 들었지 여기 왔을 때 놀랄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 와도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보는 남조선에 처음 와서 봤을 때 그들의 어떤 문화적이나 어떤 정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포커페이스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들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과거처럼 무작정 우리 장군님에서 덜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그걸 칭찬받았어요. 예. 요즘엔 그랬다가는 숙청인가요? 너는 숙청이 아니고 너는 오히려 우리의 품격을 떨어졌다고 숙청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세계의 밸런스를 우리가 세계의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추자. 북한이 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세계랑 같이 발맞추는 국가고 세계랑 다름이 없다는 걸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아까 말씀대로 그런 튀는 행동들은 덜 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할 프로그램도 그 태제 선전은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전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술단과 네. 응원단은 네. 일단 다른 건 뭐 누구나 알긴 하겠지만 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다른 건가요? 응원단과 예술단은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나요? 공통점이라는 단 한 가지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다 응원단에. 예. 그런 예술, 그러니까 문화예술 계통이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북한은 이 문화예술 기관이 어떤 예술단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성, 각 도,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기본으로 유지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예술단은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해도 일반인이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죠. 뭘 해도 예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들만의 어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업에 종사하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원단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원단이 그런 거고요. 똑같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응원단, 예술단.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주로 응원단에 포함이 돼 있고 어. 예술단은 말 그대로 정말 전문 예술인들이고 완전 전문인이고. 완전 전문인 중에서도 이번에 그 예술단은 가장 상위권. 자 이번에 지금 오는 예술단이 모란봉 악단. 이거는 전자악단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는 뭐 최초의 북한식 걸그룹이라고 네. 하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걸그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나이대가 나이대가 조금 걸그룹 조금은 아이돌하고 좀 그려본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청봉악단이 옵니다. 네. 청봉악단에 소속돼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청봉악단이 뭐냐면 은하수 간인악단이 해체되면서 새로 만든 악단이 청봉악단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팝도 가능하고 파페라 이런 약간의 재즈도 가능한 약간의 재즈, 멀티플레이죠. 멀티플레이적인 그리고 북한 악단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음악이 가능한 악단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공훈합창단. 여기만큼은 우리가 전 세계 합창단의 남성 합창단이 가장 파워가 있던 게 소련 시기에 붉은 군대 합창단이 가장 파워가 있었어요.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합창단인데 그걸 봐서 김정일이가 만든 그 합창단이 그 공훈합창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공연할 때는 군복을 못 입을 거고 해서 사복을 입을 건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완벽한 앙상블과 합창단을 가져다 놓은 것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력, 그들이 가장 잘하는 앙상블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거고 그리고 모란봉 악단을 가운데 넣을 겁니다. 모란봉 악단은 자기들이 얼마나 세련됐는가를 가르치는 거고 네. 그 청봉 악단의 가수들을 넣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청봉 악단에 있는 가수들 소은주, 뭐 이은하 이런 사람들은 다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남한 관객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노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남한에 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응원단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박사님, 응원단이 제가 알기로 이게 2005년인가?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인가요? 그때 한번 잠시 우리나라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12년 전, 13년 정도 될 텐데 그때랑 좀 아까 김 의원님 잠시 말씀해 주셨겠지만 많이 다를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한번 박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응원단을 맞는 이제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아마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과거에 북한에서 응원단을 보냈을 때는 이제 남북 간에 상당히 화해 분위기가 있었던 특히 우리 정부에서 화해 분위기가 있었던 때였고 또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이 지금처럼 많이 국제사회가 우려의 정도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북한에서 응원단이 오고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북한 응원단을 보는 눈이 좀 놀라움과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반면에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저 자신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 예술단 그리고 사실 동계 올림픽에는 북한 선수단이 많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시안 네. 게임과 달리 얼마 되지 않는 선수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응원단이 지금 온 것인데요. 그럼 과연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북한이 예술, 스포츠 이런 부분에 북한이 이 정도까지 세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응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김정은이 추구하는 정상 국가화라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런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고 예. 또 평창 올림픽이라는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에 북한이 대규모 인원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 사회가 북한 응원단을 보는 것과는 이번엔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예.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의 가장 치프라고 할 수 있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 마식령 스키장에 시차를 나갔어요. 완공이 됐다. 그거를 정말 갖은 제재 속에서 1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언제까지 가겠어 하니까 1년 만에 무조건 완공을 시킨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뭐 제설기를 갖다 놨는데 저작법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언제 제설기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콘도라 하나도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급하게 150명을 데려다가 인력을 해서 겨우겨우 마쳤어요. 그러고 자기는 일단은 먼저 타지는 않고 최영애 부위원장을 예. 태웠어요. 최영애 부부장을. 예. 그 태워가지고 최영애 그 위원장이 갔는데 최영애 위원장이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그 썰매를 하나 타고 내려오는 걸로 해프닝을 했고요. 그런데 제설기가 가니까 스위스제 아주 좋은 좋은 비싼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했는데 제설기가 동작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동작을 시키려 하던 그 조정원은 잡혀갔고요. 그러고 호텔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당시의 호텔은 아주 하얀 벽에 화려한, 그러니까 하얀 조명, 하얀 조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설날에, 겨울에 들어오면 누군가 스키 타면 춥지 않냐,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라 해가지고요. 그걸 당장, 다 완공된 걸 당장 바꾸라 해가지고 2달 만에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 극대화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높았고 예.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마침 이번에 평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도, 북한의 의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 모든 작품이 누가 설계했냐? 저는 김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이다. 김여정이 모든 예술단 파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왜 자꾸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예, 하고 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고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남한 쪽에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합동 공연만 지금 취소가 돼서 재개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은 다 안 하기로 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금강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부담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 하는 거라 당장 자기들이 이 예상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합동 공연을 해도 남한 쪽에 가서 하겠지 자기들이 당장 그 복귀를 하려니까 너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취소를 한 거고요. 남한 측에서 했을 때 뭐 예술단이 대표단이 간다고 해도 사람들도 취소하고 뭐 여러 가지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 시나리오를 알 수 없게 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그들이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정말 아슬아슬한 어떤 고비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잘 대처하고 가지 않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살짝 튀는 것 같은데 김여정 당 부부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직 고위급 대표단 3명이 다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이방카도 온다고 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성급한 추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북한은 미국을 가장 중대하게 예. 생각합니다. 항상 미국을.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아까 뭐 김정은 얘기도 했지만 김여정의 이런 동계 스포츠를 체제 선전해 하려고 여기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기자단 21명이 오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은 뭐를 취재하고 어떻게 편집해서 체제 내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김여정이가 관여에 남북 누가 올 거냐. 그러니까 이것은
깜짝 뭐랄까 효과, 예.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뭐 외교, 이게 외교 무대거든요. 이게 이른바 흔히 그 독재자들은 뭐 S라인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예. 우리가 생각하는 S라인이 아니고 그 스포츠, 예. 스크린, 섹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젊은 여성의 감성 터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노리는 그 마지막 그 깜짝 여성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여정도 김여정밖에 없네요. 김여정이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것은 성급한 우리가 추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봤을 때 마지막 폐막식에 그 이방카가 왜 개막식에 안 오고 폐막식에 올까? 예. 뭐 일부에서는 뭐 자기 진짜 엄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 세계적 경쟁력 있는 스키 선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 거다라는데,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방카가 나타나면 마이크 펜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겠네요. 일본에 갔을 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봤을 때 아마 김영남을 스포트라이트로 세우는 것보다 김영남은 어쨌든 국가 수반으로 상징적 존재를 놔두고 실제 영향력 인사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최영애가 됐다 누가 됐든 오기 때문에 그럼 김영남은 스포트라이트 미치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마지막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아마 우리 정부도 그거에 대한 물밑 합의나 접촉 이런 거 미국과의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흘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때 마지막 낙점을 김정은이가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전개될 이런 모든 것이 잔치는 여기서 준비됐는데 이번에 모든 관심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흡인력 강한 인사를 내보내서 그 names make news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뉴스를 만들지 행사가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뉴스 폭발력이 강한 인사를 포함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일단 합니다. 우 박사님 그러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사진으로 나왔다가 영상으로 나온 게 이제 배웅을 해주는 국회에서는 이게 전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전송을 할 수가 있나 무슨 이 타임머신처럼 전송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배웅해 주는 것도 북한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고 김여정의 얼굴을 노출한 것도 계산된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평창 올림픽에 분명히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참가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 씨 일가의 업적의 하나로서 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내세우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김여정이 단순히 김정은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 씨 일가의 업적을 굉장히 북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제 예술단이 가는 것도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이 무언가를 베풀어 줬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치적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김여정이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9일에서 11일 동안 북한 대표단이 고위급 대표단이 온다는 이야기만 지금 우리 정부에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인원이 누가 올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백악관에서 이방카 트럼프가 폐막식에 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폐막식에 또 누구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개막식에는 펜스 부통령이 오고 북한에서도 이제 명목적이긴 하지만 행정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북한 역시 이방카 트럼프가 폐막식에 올 때 또 어떤 인물을 보내게 될지는 저희가 뭐 북한의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생각으로는 그 가장 비슷한 위치라고 본다면 뭐 김여정 부부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걸로서 이룰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개막식 때 과연 펜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의 입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입장을 또 폐막식에는 누구를 보내는 것이 맞고 그것이 과연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번에 김여정은 안 온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간의 과거의 전 정부와 달리 김정은은 지금 자기의 세습에 의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자기 친동생인 그 김여정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김여정을 부부장이라는 직책, 보통 같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김일성은 뭐 부장이라는 김정일 같은 경우는 부장이나 비서 직책을 줬었지 예. 부부장을 잘 안 줬었어요. 가장부터 지도원부터 가장으로 시작을 하긴 부부장이 했지만 어느 정도 직급입니까? 부부장은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중에 조직지도부는 모든 대열, 그다음에 어떤 모든 일에 조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조직을 한 일의 홍보, 모든 그 어떤 북한 체제의 유지를 선전부가 한다고 생각하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평창 올림픽 같은 모든 행사의 기획을 선전선동부가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김여정이가 선전부에 가 있냐? 모든 김정은의 이미지 또 그리고 또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그 패션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획하고 또 어떤 효과가 낼 거야 이런 모든 홍보는 선전선동부에서 하는데 그것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책을 맡은 김여정으로서는 뒤에서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담에 나오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전술적인 역량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부장 정도면 김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에 특히 남한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배웅을 해주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실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 더 쉬운 용어로 실세. 이방카가 백악관 서민고민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 왔을 때 모든 언론이 다른 거 다 보고 그걸 했잖아요. 왜 예. 그러냐면 사람들의 실제 위치나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 퍼셉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수시로 최고 권력자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주 세계에서 지금 거기서 평양에서 나름대로 뭐 출정식을 하든 전송식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아주 편지까지 해서 예.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여기서 어떻게 어떤 그 에코 챔버라고 그러죠. 마치 음향 효과를 나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나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계속 김여정이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김정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 우리 북한이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이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가라든가 예. 여러 가지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도 있던 거죠. 그래서 김여정의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뭐 올 것처럼 하는 이런 것까지 앞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다. 아무런 무명 인사가 오는 것보다 현성월이 하나 왔을 때 우리 남한 사회가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는 거로 봤을 때 아마 그런 정도의 도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김여정의 주께서 주의하는 건 맞는데 그만큼 실세가 누구냐? 그 대한민국 언론이 분석 잘하더라고요. 그 실세는 뉴스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이다. 왜 난데없이 태권도는 왜 오냐? 태권도하고 동계 스포츠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예.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획을 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태권도도 같이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코드 이런 거 뒤에 이 뉴스를 증폭해서 예, 예. 어떤 방향으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예. 대한민국 사회가 쏠리고 미국도 이것을 지금 그 열병식 곧 있습니다만 열병식에서 어떤 수준을 할 거냐 마지막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북한의 의도만 분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반응도 북한의 그 복합 방정식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우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만 해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계속 따라다니고 뭐 한 3일, 2박 3일 내내 붙어 다니고 1박 2일이었나요? 근데 이게 김여정 부부장이 온다면 김정은의 핏줄에다가 나이도 지금 젊고
게다가 여성이라는 점, 현성월 단장 때처럼 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기간이 지금 9일에서 11일까지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시작이 됐는데 모든 집중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된다라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집중이 되면 본질을 좀 까먹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를 뛰어넘는 스포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88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도 그전 올림픽 때는 이제 냉전으로 인해서 동구권과 서구권이 서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가를 안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88 올림픽 때야 이제 소련이 다시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이제 북한의 참가 여부, 그 다음에 북한에서 누가 오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좀 우리에게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북한이 하이잭하는 거를 막아야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현성월 단장이 올 때나 아니면 뭐 김여정 부부장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관심사가 사실 평창 올림픽에 누가 메달을 따고 뭐 어떤 선수가 잘하고 하는 다른 것보다 이야기죠. 훨씬 예. 관심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다 북한이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에 네.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한 과정 우리가 그 묵호항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의 참가를 바라보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런 부분을 또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제 올림픽과 북한의 참가 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